자, 제가 어제 우리 상남이 주식 소통방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곧 2분기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될 건데, 이 광기 넘치는 반도체 섹터의 독점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혹은 주도주 교체가 이루어질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7월부터는 이런 움직임이 더 본격화될 거고 실적을 주목해야 되는 시즌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는 현재 광기의 상승이라 보여지는 이 흐름이 레버리지 ETF 출시가 이를 키웠다라고 본다. 그리고 또 환율이 이렇게 1,500원 넘어선 상황에서 너무 원웨이로 지금 반도체 쪽만 오르니까 수급이 한쪽으로 쏠린 상황에서 그 주인공이 무너지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거다. 뭔가 이상했어요, 사실.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측했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낀 경험이죠. 근데 오늘 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 새끼들 이거 진짜 좀 나쁜 새끼들인 것 같아요. 코스피 15,000? 그래놓고 지들은 팔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고 따라가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어떤 기사도 나왔냐면은 막았어야 됐다. 아슬아슬한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감사 착수한다라고 하니까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주가가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것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여기에 손절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 팔면 또 올라가거든요, 보통. 왜냐면은 일단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오늘 두산로보틱스가 하락할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쏠렸기 때문이야. 수급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하이닉스 3점 무너지니까 함께 빠지는 거예요. 치명적인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정말 이 치명적인 악재가 앞으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갈 이유마저도 상쇄를 시키는 요인이라면 두산로보틱스를 우리가 더 이상 들고 갈 이유는 없어요. 맞죠? 근데 애초에 빠졌던 원인 자체가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서 삼전 하이닉스만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초보자분들은 아니 근데 삼전 하이닉스 빠지는 거랑 왜 우리 주가랑 빠지는 거랑 연결이 되냐. 사실 그게 맨날 듣긴 하지만 납득은 잘 안 되잖아요.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피라는 시장 자체는 전기전자 보이시죠? 전기전자 업종이 65%를 차지해요. 65%. 그 정도로 이 전기전자 업종이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코스피라고 하는 시장 자체의 65%가 전기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지금 80%가 삼전이랑 하이닉스예요. 삼전이랑 하이닉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코스피에 뭐 그냥 코스피 그 자체라고 보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오르면 코스피가 오르고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이제 코스피가 떨어지는 구조인 건데, 자, 지금 시장이 광기라 그랬죠. 반도체 섹터에 광기가 넘쳐 있다. 그죠? 반도체 섹터에 이 광기가 넘치는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두산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은 삼전이나 하이닉스 빠지면서 지수가 밀리고 3점 밀리잖아요. 야, 불안한데 하면서 애초에 두산로보틱스를 좀 매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불안했던 사람들이 훅 하고 좀 빠지기 시작하면은 나도 매도할래 이런 상황이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게 또 벌어지냐. 호가창이 가볍잖아요. 호가창이 가벼우면은 하나둘 매도하는 거에 따라서 평소엔 별거 아니었는데 평소에는 뭐 1% 빠지고 끝날 거였는데 호가창이 너무 가볍다 보니까 평소에 2% 빠질게 뭐 2% 빠지고 3% 빠지고 투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점점 투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거래대금 봐요. 530억밖에 안 돼요. 530억밖에 안 되는데 이 두산로보틱스가 10%나 빠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누구의? 개인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는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엑시트하고 나가는 그런 구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두산로보틱스에 대해서 우리가 투심을 안정화를 좀 시켜야 돼요. 물론 이제 뭐 비중이 크지 않으시거나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여기서 뭐 손절하고 그러실 수 있지만 저는 적어도 이 두산로보틱스를 손절할 생각이 없고 저와 같은 생각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자, 그 생각으로 지금 이 두산로보틱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좋아요를 눌러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이 억울한 하락을 보면서 우리가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함께 좀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영상이 좀 널리 퍼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이 무너지면서 두산로보틱스 불안하니까 매도하는 흐름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장중에 10%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뭐 삼전 하이닉스 이럴 바에 삼전 하이닉스에 물 타버리지 하면서 이쪽으로 또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뭐 신규로 매수할 뭐 다른 종목 매수할 사람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두산로보틱스를 오늘 매수하기보다는 삼전 하이닉스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딱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도저히 두산로보틱스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흐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흐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드디어 시작이 되잖아요.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서 주도주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주도주 교체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쪽에서 한번 쉬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섹터별로 어떻게 된다?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물론 한 번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충격 받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점점 벌어지죠. 저점과 고점 변동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뭐예요? 매수하고 매도하는 힘이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 오면은 매수해야 돼 라고 하는 심리도 커지고, 이 구간에 오면은 매도해야 돼 라고 하는 심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즉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이런 힘이 점점 커진다는 건데, 여기서 힘의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동성이 컸던 만큼 주가가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질 수 있고, 변동성이 컸던 만큼 여기를 뚫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등장한다면 이때는 뭐예요? 이때부터는 역사적인 증시 랠리가 정말 뭐 JP 모간이 바라보는 대로 강세장이 펼쳐지면서 15,000포인트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실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두산호틱스가 지금 이렇게 빠진 거는 세력들의 시나리오도 저는 변경됐다고 봅니다. 어떤 이야기 좀 드릴 거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두산호틱스가 최근에 주가가 상승할 때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엔비디아 기대감이죠. 엔비디아 기대감이 붙어 있었고, 뭐 메디슨 항이 오고 제인스 항이 오니까 주가가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올라요. 엔비디아랑 무엇을 할까? 그죠? 근데 주가가 오늘 이렇게 주요 추세선을 이탈이 됐잖아요. 주요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의 상승 추세는 이 두산호틱스가 과연 엔비디아랑 무엇을 할까, 북미에서 뭘 할까, 이런 단순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기대감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뭘 준비한다? 실적을 준비한다. 실적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두산호틱스 전환점에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재무 차트를 볼게요. 이번 1분기 어땠어요? 2026년도 1분기에 매출액이 153억 원이에요. 전년 대비 180% 가까이 이상 올랐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자, 2026년도 1분기에 매출액이 153억 원인데 두산호텍스가 그동안에 최고의 분기 매출을 찍었던 구간이 2023년도 4분기거든요. 근데 이때가 169억 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두산호텍스에게 무슨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분기 최고 매출액 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지금 이 두산호틱스 들고 가는 게 미친 소리 듣는 거예요. 이거 모르잖아요. 야, 두산호틱스 이거 왜 들고 가? 너 미친놈 아니냐? 시장 개박사는 거 안 보이냐? 빨리 손절해라. 이런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적자를 보고 있던 기업이 앞으로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초입이에요. 그때가 역사적인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야, 흑자 전환 될 수 있지 않을까? 야, 앞으로 매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시작하는 그 기대감이 시작되는 그 자리가 역사적인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저점을 만들기 전에 꼭 한 번씩 뭔가 사단이 나요. 최고의 뭐 악재가 등장하든 정말 억울한 하락이 등장을 하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026년도 2분기 매출액에서 이거 두 가지가 나오면 돼요.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A 플랜인가 B 플랜인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거든요, 사실은.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분기 매출액이 역대 최고로 찍힐 수 있다. 2분기부터 혹은 여기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더라도 두산호틱스가 드디어 분기 최고 매출액을 찍을 수 있다고? 야, 이거 매출 앞으로 폭발하는 거 아니야? 요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 완전 터닝 포인트 나올 수 있거든요.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 가운데 실제 지금 기대감이 또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이거예요. 골드만삭스가 203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량 30%를 지원한다. 자동차 뭐 휴머노이드 부품 보이세요? 지금 한국 K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사들에 있다는 거예요. JP모간,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특히 골드만삭스는 또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블랙록, 유대자본, 전 세계 증시를 흔드는 유대자본이 그쪽에 다 연결되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로봇에 대한 전망은 인공지능만큼이나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나오는 로봇주가 있다? 근데 그게 두산로보틱스다? 근데 그게 엔비디아랑 같이 기술 동맹도 하고 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주가 터닝 포인트,
2분기 실적 발표의 내용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미리 좀 예측해 드릴 거거든요. 자,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만큼 두산로보틱스 매도 금지라고 외쳐볼게요. 매도 금지. 자, 오늘 매도 금지라는 이 단어 댓글로 외쳐 주셔야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금 뭐 팔고 싶기도 하고 매도 이미 해버렸거나 뭐 매도하는 게 맞다 이런 투자 관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 투자 관점을 제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린 거고 제 방식이 무조건 맞다라고는 안 할게요. 하지만 저는 높은 확률로 앞으로 두산로보틱스가 어떻게 될지가 보여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다 같이 두산로보틱스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다 같이 수익 내길 바란다면은 매도 금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구독도 해 놓으시면 좋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흐름에 따라서 제가 주가 대응 해드릴 거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주가 대응 함께 하실 분들은 문자로 연락 남겨 놓으세요. VIP급으로 무료 혜택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확인해야 될 거 뭐냐면은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추가 매수 지금 하면 안 돼요. 바닥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 갈 거냐면은 2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할 게 몇 개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 A 플랜은 2분기 실적부터 사상 최고 분기 매출이 지키는 겁니다. 사상 최고 분기 매출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2023년도 4분기에 매출액 169억 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어쨌든 두산로보틱스는 적자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분기 최고 매출이 지킨다? 그럼 충분히 우리가 이 두산로보틱스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막 수급이 밀려들 거야. 가뜩이나 지금 호가창 봐봐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여기서 모멘텀 붙잖아? 이거 잡아먹고 주가 끌어올린 건 저 시간 문제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거. 얘 영업이익 적자 난 이유가 뭐예요? 매출이 안 나와서가 아니야. 영업이익률이 낮아서도 아니야. 뭐예요? 지금 뭐예요? 판관비가 많이 들어요.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인력 채용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두산로보틱스는 지금 투자를 해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그 투자의 성과가 앞으로 어떠할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찍히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매출이 찍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오고 앞으로 그 성과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 어떤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 기대감이 중요한데 이 두산로보틱스가 그 기대감을 더 구체화시켜 줄 수 있는 분기 최고 매출액을 이번에 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A 플랜이고 그 A 플랜으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게 된다? 잘 들으세요. A 플랜은 쌍바닥을 찍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간에 여기 딱 이 구간까지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자, B 플랜은 뭐냐? B 플랜은 이번 2분기에는 매출액이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하지 않았으나 여기에 단서가 필요해요. 최고의 분기 매출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2026년도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최고 분기 매출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요게 필요해요. 근데 그 단순히 높아졌다라고만 하는 시나리오는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또 붙어야 되냐면 원액시아 수주예요. 원액시아 지금 수주 잔고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었죠. 2024년도 이후로 그죠? 자,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수주 잔고가 지금 매출로 찍히는지가 중요해요. 원액시아에 쌓여져 있던 수주 잔고가 고객사에 납품되기까지 그 리드 타임이 3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한 두 번째로는 수주 잔고가 쌓여간지를 봐야 돼요. 수주 잔고가 그때 딱 1분기에만 일회성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뭐 2분기에는 그 수잔고의 증가 요인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럼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도록 2분기에 최고 매출이 찍지 않더라도 2분기에 최고 매출액을 찍지 않더라도 뭐가 나와줘야 돼요? 일단 수주가 증가하는 게 나와야 돼요. 수주 잔고가 증가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수주를 해오잖아요. 이건 일단 계약 부채예요. 부채로 잡혀요. 근데 그 수주 잔고를 고객사에게 납품을 하게 되잖아요. 물건을 납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 부채였던 건이 매출로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A과 B다. 지금 원액시아의 수주 잔고가 증가를 해서 그 수주가 2분기 매출에 지금 반영이 돼버렸다. 충분히 가능한 게 3개월이면 리드 타임 끝난다 그랬죠. 3개월이면은 그죠? 충분히 2분기에도 매출액이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기 최고 매출액이 나온다면은 주가 올라가요. 추가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이 주가 올라가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지금 뭐예요? 엔비디아라든지 뭐 로봇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로봇 테마주라든지 인공지능이 다음은 뭐 로봇이라든지 이거 단순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이제 실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하는 구간이 있다는 거. 초입에
초입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진 게 뭐예요? 원액시아 수주잖아요. 원액시아 어디서 수주하는 거예요? 북미 지역에서 수주한단 말이야. 북미 지역에서 수주 난구가 늘어났는데 하필이면 9월달에 뭐가 또 완공이 돼요? 펜실베니아 공장 신규 공장 부지 4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을 때 2026년도 1분기부터 수주 잔고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2026년도 2분기에는 분기 최고 매출액을 찍었는데 역시나 수주 잔고가 증가를 하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 펜실베니아 공장이 지어진다. 엔비디아랑 있었던 이런 기대감들이 더 구체화될 수 있는데 펜실베니아 공장이 9월달에 지어지니까 하반기에는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은 수주가 쏟아지면서 분기 최고 매출액을 2분기에도 찍고 3분기에도 찍고 4분기에도 찍고 이렇게 단계별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두산로보틱스 주가 터닝 포인트 나올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두산로보틱스의 이런 호재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삼전이나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수급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뭘 해야 돼요? 다음 주에는 두산로보틱스를 뭐 무작정 추가 매수 그냥 기준 없이 한다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렸던 A 플랜으로 들어가는지 B 플랜으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플랜별로 A 플랜, B 플랜별로 제가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하고 어떻게 매도하고 나올지 전략은 다 짜놓았으니까 여기에 따른 매매에 따라오실 분들은 지금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사실은 우리 영상 보시는 주주분들이 혼자서 대응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방송에서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한순간 판단 잘못하시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영상 보고 있으면 7371-7454 여기로 문자부터 신청하시고요. 두산 로보라고 남기면 됩니다. 장중에 문자 알림 서비스 들어가고요. 실시간 주가 대응 당연히 들어가고요. VIP급 차별화된 정보까지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너무나 중요한 대응의 순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꼭 문자 신청해서 받아 가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뭐 다른 번호로 전화 가지고 뭐 내가 상남이다, 뭐 상남이랑 함께한다, 그러면서 뭐 VIP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뭐 이 정도 도와준다 이러면 그냥 전화기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VIP 가입 안 해도요, 여러분들 제가 충분히 이끌어 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뭐 나는 매도하라고도 안 했는데 뭐 매도하라고만 뭐 전화가 왔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매도하자고 하면 제가 방송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방송으로도 알려드리고 문자로도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두산 로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또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하는 선물도 챙겨드릴 건데, 혹시나 지금 오늘 영상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락하는 이유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수급이 집중되어 있던 상황 속에서 뭐 ETF 뭐 감사 들어간다 뭐 한다 난리가 나면서 증시가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증시가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은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지금 이게 과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얘네가 주도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증시의 상황이 벌어질 테고,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주도주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삼전닉스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주도주 교체에 이루어질 것인지, 증시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구간에 놓여져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두산로보틱스가 지금 2026년도 2분기 실적 발표부터 뭐가 도래하기 시작한다? 분기 최고 매출액을 찍을지 모르는 구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발표 전까지는 뭐예요? 주가가 잠시 충격을 받고 있지만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가 올라가거나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분기 최고 실적의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고 발표가 나와도 떨어진다면은 그 뒤에 크나큰 상승이 나올 건데, 그때는 3분기라든지 4분기에 뭐가 나온다? 요때 분기 최고 실적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플랜 A와 플랜 B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실적 발표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주가가 선반영을 할 수도 있고 후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캐치를 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매도 타점까지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 만큼 영상 보셨다면은 대응 받아가는 말씀 거듭 드려요. 아시겠죠? 자,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지금 상황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기회로 바꿀지 말지는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남길지 말지 하나에 저는 결정될 거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이끌어 드릴 테니까 구독해 놓으시고 문자 신청 꼭 남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 드릴 건데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린리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린리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